국내 최고의 빈티지 가구 컬렉터이자 남다른 감각을 자랑하는 김명한 대표. 그는 디자인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구 컬렉션을 총망라해서 AA 디자인 뮤지엄을 열었다. 이곳은 전 세계 스타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건축 디자인 학도들의 국내 디자인 가구 메카가 되었다. 아름다운 디자인 가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은 물론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일까? 공간 속에서 빛나는 디자인 가구의 매력은 과연 무엇인지 전설의 가구 컬렉터이자 디자인 전문가인 김명한 대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가구에 실린 예술, 디자인 가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최고의 디자인 가구 컬렉터인 김명한 대표는 세계적으로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은 가구들을 전시해 문화의 사회적 공유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사람, 흥미로운 디자인 가구의 세계, 한국의 대표적인 빈티지 가구 컬렉터인 김명한 대표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곳이 그 빈티지 디자인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수집돼서 전시되는 AA 디자인 뮤지엄이죠. 네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의자들이 많이 독특한 네. 의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이런 의자들을 수집하게 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예. 그 여행의 산물입니다. 아, 이거 의자를 사기 위해서, 가구를 사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행을 하다가 얻어지는 어떤 행운 아니면 그 취미가 이제 결합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디자인 뮤지엄 규모가 굉장히 큰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연건평이 한 900평 정도 되고요. 5층까지 구성이 돼 있고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아, 그리고 전층의 높이가 5m 20입니다. 이거는 그 미술관 목적으로 특별하게 만든 건물이라서 임대 수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 업자로 이렇게 건물 지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네. 저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아, 그럼 그 의자들을 수집하게 되셨는데 네. 어떤 의자를 수집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의자에? 저는 의자가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그 인테리어를 좋아합니다. 예. 그럼 인테리어 구성할 때 필수 아이템이 가구잖아요. 아, 그렇죠. 가구 중에서도 또 의자가 건축의 구조를 다 활용을 해야 디자인이 가능하고 제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자는 사람 키를 넘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생활에서 밀접하게 쓸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이제 그림은 걸어놓고 봐야 되지만 의자는 필요한 도구도 되고 좋아하는 오브제도 되고 해서 겸사겸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초에 의자를 어떤 의자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처음에는 그 1986년도쯤요. 예. 그 옛날에 충무로에 가면은 중고 가구를 팝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당시는 제가 이거 돈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서 근데 그 오리지널을 사고 싶어서 중고 가구에 가니까 토네인 넘버 14라는 의자가 있습니다. 아, 예. 전 세계 의자에서 왕입니다. 아, 그래요. 모든 의자는 그 계보가 그 밑으로입니다. 그게 역사가 벌써 한 150년 정도 된 겁니다. 근데 그 파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셨어요? 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공짜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기억하니까 한 1,000원 정도 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로 생각하면 한 10,000원 정도. 몇 년도죠, 그게? 86년도 됩니다. 86년도에.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지금 얼마짜리 됐나요? 그거는 지금 그 신제품은 그 한 120만 원 하고요. 네. 그 넘버 14는 빈티지 거래 금액은 한 400~500만 원 하고 아, 그렇군요. 퍼스트 에디션은 몇십억 합니다. 아, 그거는 박물관에 있어요. 그 박물관에 그 오스트리아 본사에 있습니다. AA 디자인 뮤지엄은 김명한 대표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5년간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해서 만든 공간이다. 그동안 수집한 수만여 점의 의자와 건축 오브제가 있고
1층 카페에서 사용되는 의자들 또한 오리지널 컬렉션의 일부다. 그 1층에는 카페가 있던데. 네네, 카페입니다. 거기에도 빈티지 가구들, 디자인 가구들이 있어요. 예, 100% 100%인가요? 100%입니다. 근데 그럼 그 귀한 디자인 가구를 그냥 카페에서 일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그 뮤지엄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 진열을 해서 화석화시켜서 권위를 세운 사람이 있고, 저는 확 풀어서 많은 사람이 체험해서 그 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뮤지엄입니다. 왜냐하면 의자는 사람이 앉아서 느껴야 그 감각이 몸으로 침투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그 직업별로 다른 어레인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눈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그럼 그 의자 중에서 제일 아끼는 의자는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자식 같은 거라서 이게 손가락 같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라서 예. 어떤 게 중요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살바토르 달리께 좀 신경이 쓰이고요. 달리는 화가잖아요. 화가인데 왜 그 달리가 가구를 했냐? 그 1940년대에 그 친구가 파리에 있을 때 친구가 카페를 오픈을 할 준비를 해요. 친구를 위해서 가구를 만들어줬는데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 카페 오픈하니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인기가 좋으니까 부탁한 사람을 조금 만들어줬는데 달리가 실질적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몇 점을 만들어줄 뿐인데 죽고 나서 그 모든 저작권 속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 그 저작권을 사서 재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달리께 첫 번째 에디션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안 살죠. 상당히 고가겠네. 뭐 수천억 하겠죠. 그러면 그 최초의 그 퍼스트 에디션 그거는 달리 뮤지엄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카페에서 일반 손님들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 작가들이 자기가 유명해지면 회수를 합니다. 그래도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그렇죠. 당연히 회수를 하죠. 그렇군요. 이곳 디자인 뮤지엄은 유명한 분들의 작품만 이렇게 수집하고 전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컬렉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식도 똑같습니까? 잘난 자식도 있지만 못난 자식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은 되게 좋은데 명성을 못 얻은 가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제가 이제 컬렉션을 합니다. 그럼 원래 전공은 뭘 하셨어요? 패션을 했습니다. 패션 디자인 했었어요. 산업 디자인이 아니고 패션 디자인 했습니다. 그럼 패션 디자인하고 산업 디자인이 좀 다를 텐데 어떻게 이쪽 의자 디자인 쪽으로 오셨어요? 패션 디자인을 하다가 재능이 없었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노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몸을 부딪혀서 일하고 막 출근하고 퇴근한 거는 체질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패션 디자인은 그런 제약은 없었는데 재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하고 같이 공부하고 활동한 동기가 이상봉이에요. 그 이상봉이 천재잖아요. 그래요? 이상봉에 같이 다녀보니까 나는 거의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신 패션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인테리어에 있었지 사실은 패션이 아니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가구에 눈이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명성은 없는데 상당히 좋은데 이름은 없는 가구다.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구가 좋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명성 외에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첫째는 독창성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가 오랜 시간의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값이냐 아니냐, 영향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기술적으로 완벽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거를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제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북유럽 가구를 주부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첫째 심플하고요. 그 북유럽이 그 해가 일찍 지지 않습니까? 일조권이 되게 없잖아요. 실내 생활이 1년에서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생활에 필요한 게 가구잖아요. 가구가 그렇게 발달을 합니다. 이태리 남부는 실내 생활이 없으니까 노래가 발달하는 거, 노래가 발달하는 환경에 거, 먹고 따라서. 노는 거. 예. 북유럽은 실내 환경이 가족끼리의 그 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구를 통해서. 예. 그래서 북유럽 거를 제일 알아주는 거죠. 김명한 대표는 북유럽 가구를 사랑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은 타고난 자연 환경 덕분에 나무에 익숙하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한 듯하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장인 중심의 공방 울타리 속에서 가구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 이 뮤지엄에 있는 가구가 이 의자가 네. 몇 개나 되나요? 디자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 한 1000점 되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명성을 못 얻는 가구까지 치면 한 10,000점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관하나요? 서울 근교에 이게 창고가 있습니다. 지명은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창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군데 보관이 되고 보물섬들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우리가 로테이션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수집을 하려면 지금도 네. 해외를 또 나가셔야 할 텐데 예. 그 해외에서 어떤 경로로 수집을 하게 되나요? 제가 이제 매달 출장을 나가요. 그 출장을 하는 건 그 수집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답답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든가 배를 타야 이제 속이 후련해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경매장, 갤러리 이런 데 들립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꼽히는 게 있으면은 그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컬렉션을 하고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거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이 빈티지 가구 수집 비용이 엄청날 텐데 네. 그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지금은 엄청나고요. 제가 시작할 때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걸 안 했습니다. 붐이 없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20명 미만이 그걸 할 때 운 좋게 해서 지금보다가 몇십 배 쌀 때 했기 때문에 귀하지 않을 때 운 좋았습니다. 지금 하려 그러면은 뭐 수백억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이거 제가 시대의 운이 좋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의자를 수집하시면서 뭐 많은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텐데 네. 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의자 뭐 있나요?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에서 시골을 갔습니다. 그 시골에 전통 공예가입니다. 그 사람한테 특별한 걸 뭘 주문하러 갔어요. 주문하러 가서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고 나오는데 그 집에 창고가 보이는 겁니다. 그 내가 그 오너한테 저 창고 좀 봐도 되겠냐? 이게 보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뉴욕에 가면은 존 F 케네디 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항을 설계한 거 이에로 샤르넨의 의자가 수십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여기 왜 있냐 하니까 그 주변에 카페 사람이 카페를 치우고 자기한테 팔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냐 하니까 엄청 싸게 샀습니다. 그게 행운입니다. 다 여기 있나요? 그게 지하에 1층에 카페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하나 신제품 살라 그러면 한 350만 원 줘야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몇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행운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의자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대중에 소개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였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턱없이 부족했던 기술은 상상 속 의자를 구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20세기에 와서야 드디어 새로운 구조의 의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의자를 수집하실 때 이 디자인이 아름다운 의자를 더 우선하시나요? 아니면 좀 편하고 실용적인 의자를 더 선호하시나요? 두 개가 있습니다. 성향은 조금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거로 성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편리하고 편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카페에 내가 써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할 때는 조금 편리한 쪽으로 하고 이게 전지를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조형선에다가 그 치중을 더합니다. 디자인으로서의 명작 가구는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고 실용성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과거에 목적이 그걸로 만들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유명해져서 몸값이 올라갔지. 사실은 그 유명해서 비싸게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명작 가구, 네. 어떤 저 디자인 뮤지엄에 있는 가구 중에서 그런 달리의 가구 말고 네. 뭐 싸면서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가구 어떤 게 있나요? 그 지금 저기 그 촬영 감독에 앉은 저 의자가 예. 그 핀란드를 대표로 했던 그 디자이너 겁니다. 예. 저 의자가 몇십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한 60년 정도 썼는데 저 정도 튼튼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리에디션은 계속 나옵니다. 아, 그 가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동차 같이 한 모델을 계속 생산합니다. 아, 그 디자인이 성공하면은 부가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의자는 개발비 안 들어갑니다. 100년 동안 그 명성만 유지하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를 장르별로 전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시대별로. 장르별이라는 게 어떤 장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1920년도는 아르누보 시대입니다. 예. 그 장식이 되게 중요하던 예, 시대. 그렇죠. 예, 그 시대 거 별도 전시. 그다음에 1930년부터는 아르데코. 그 장식이 너무 불필요하다. 그 정리시킨 아르데코가 있고, 그다음에 50년대부터는 이제 모던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그 인테리어 가구의 르네상스입니다. 예. 그 르네상스 시대께 빈티지에서 제일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980년도부터 컨템포러리가 시작하고 현재까지요. 예.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아트 퍼니처가 또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 시대별로 장르별로 이제 사조별로 이제 전시를 계속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많은 가구를 수집하셨는데 어떤 장르의 가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지금은 현재 걸 가장 좋아합니다. 컨템포러리. 현재 진행형 가구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나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20, 30대 디자이너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환경과 그 재기 발랄함, 그다음에 다양함,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부러워서 현재 디자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뮤지엄 이름이 AA 뮤지엄인데 A는 소문자고 또 대문자에 있어서 네. 그 무슨 뜻인가요? 그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우리 CIA 한 작업한 친구가 친 건데 그 A는 소문자에서 시작해서 대문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는 그 아트의 A와 그다음에 아키텍처와 A와 예술적인 그다음에 얼라이브의 A를 그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복합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자는 의미에서 대문자를 뒤에서 붙인 겁니다. 그럼 디자인 여기 가구 의자들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 해외 외국 그런 작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내 작품을 옛날 왕실에서 쓰던 작품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은 수집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그 자식 문화였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가구가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희귀하고요. 그다음에 고가하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는 연구를 안 해서 감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가군. 예, 컬렉터는 감정을 해야 속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한국 가구를 조형적으로 봐서 좋다 나쁘다는 알 수가 있어도 진짜냐 가짜냐 역사적 근거를 제가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컬렉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고가구 말고 그 이외에 해외 가구들은 그 감정이 되시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출처가 분명하고 네. 그 족보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고가구는 족보가 있는 거는 거의 숨어서 안 나오고 그래서 거래되는 건 내가 그 족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증서가 막 보석처럼 의자에도 다 있나요? 있습니다. 그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그 에디션 넘버도 있고. 그럼 미술품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다만 이거는 이제 산업용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대량 생산. 왜냐하면 디자인의 목적은 이제 공유고 공감이기 때문에요. 네.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은 사람이 가지니까 그 시리얼 넘버는 다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파인 아트는 한 개죠. 한 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인 아트가 더 좋고 귀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이번 이제 디자인 뮤지엄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그 이 가구 컬렉션 네. 이게 우리 관장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존재감이죠. 첫째. 네. 존재감이고 왜냐하면은 가구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가구를 하지 않을 때 네. 내가 이 뮤지엄을 만들지 않을 때는 네. 세상 사람들이 그냥 홍대에서 그냥 오래 사는 사람이다. 네. 그 주민 정도 알았는데 이 가구를 통해서 내가 세상 바깥에 나왔죠. 홀로 있을 때는 조각처럼 우아하고 몸을 기대면 친구처럼 편안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 디자인 가구의 진정한 매력이다. 삶의 디자인적인 즐거움과 상상력을 더해주는 가구 본연의 의미, 그것이면 된다. 지금 디자인 전문가로서 네. 그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철학 같은 것도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좋은 디자인은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비싸면은 안 된다. 이게 싸고 좋은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600만 원이면 못 삽니다. 그렇죠. 그죠? 그 몇십만 원에다가 또 제도가 정부 보조가 있으니까 이거 공유를 하셨으니까. 네, 예. 가구가 역시 똑같습니다. 네, 네. 그 디자인은 생활 속에 깊이 침투를 해야 됩니다. 장롱 속에서 박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컬렉션 할 때 주변에서 너 미친 거 아니냐. 그 집도 상관없어서 그거 왜 하자. 근데 그게 좋아서 끌려갔는데 끌려간 게 결국은 지위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유통하게 해주고 그리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럼 가구를 컬렉터만 수집만 하시고 만들거나 하시지는 않나요?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제가 한국형 가구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몇십 년간 가구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가구가 필요하고 얼마짜리가 필요한지 압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가구를 사서 실패하면 또 사면 되지만은 소득이 낮은 사람은 하나를 살 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고 좋은 가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걸 한 6년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냥 앞으로 이제 뮤지엄이 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특별한 날만 저희가 2층, 3층을 개장을 하는데 내년 가을부터는 5층까지 전층을 개방을 하려고요. 테마별로 상설로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이 자기 직업과 연결이 되도록 그 상상을 채워지는 공간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문화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제가 요사이 읽는 책이 그 동의보감을 읽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의학으로 아니라 그거를 그 명리학으로 풀어놓은 그 동의보감을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의 중심은 몸이다. 몸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포함이 된 거니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멘탈, 가슴 전부다. 그래서 요사이 그 동의보감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 전문 디자이너로서 또 가구 수집가로서 그 디자인과 건축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하루에 그 스마트폰을 50%만 쓰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넓혀야 됩니다. 너무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기의 어떤 독창성, 그다음에 경쟁하지 말고 자기의 스타일만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형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중요하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를 개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나면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인 빈티지 가구 수집가인 AA 디자인 뮤지엄 김명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세대 빈티지 디자인 가구 컬렉터 김명환 대표. 그는 자신의 열정적 수집의 결정체들을 시공을 초월한 디자인 뮤지엄에 전시해 디자인 가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수집가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김명환 대표의 열정적인 컬렉션이 아름다운 디자인에 목말라 하는 대중의 삶과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